챕터 5장에서는 그 파일 입출력, 예외 처리,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 입출력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을 하면 컴퓨터를 끄면은 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그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영구히 보존을 하려면 하드디스크 또는 SSD 같은 그 디스크에다가 파일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것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기 초에 redirection이라는 콘솔 명령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파일 입출력에 관련된 명령을 배우지 않고 기존의 콘솔 명령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고 읽어드리고 하는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요. A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리스트에 있는 것을 포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 화면에 콘솔 화면에 이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를 하나를 출력을 하고 뒤에 콤마가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end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 뒤에도 콤마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레인지 범위를 한 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5까지만 출력이 되고 콜론까지 찍히고요. 콤마까지 찍히고 그다음에 반복문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는 최종 마지막 값만 6만 출력되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python a.py 뒤에다가 redirection 명령, 이런 명령을 주고 a.txt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요. 화면에 출력될 내용이 a.txt라는 파일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콘솔 명령어 중에 type이라는 명령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면은 a.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써줍니다. 이렇게 두 번을 써주면은 기존에 a.txt라는 파일이 있을 때 거기다가 append 추가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dir 했을 때 a.txt가 방금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패드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확인하기 싫은 사람은 type txt라는 명령을 줘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맨 끝에 한 줄이 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트패드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커서가 한 칸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자, 파일 입출력에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행할 때마다 새로 a.txt가 없으면 새로 만들고요. 또 있으면은 기존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을 써주게 되면요, append 하라는 것이 되고 a.txt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용량을 보면은 18바이트였는데 36바이트로 두 배로 늘었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줄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줄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네, 사이즈도 18바이트가 더 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을 이런 식으로 좀 받아 볼 텐데요. 코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코드를 보면요, A를 리스트 객체로 만들었고요. 포문을 돌립니다. 세 번을 돌리는 동안에 input, 입력을 키보드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그거를 A가 가리키는 리스트 객체에 append,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을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A를 출력을 한 건데요. 실행하면 이렇습니다. 파이썬 a.py 했을 때 키보드 입력으로 1, 2, 3을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고 2를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3을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B의 인풋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고 문자 열이죠.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면은 리스트 안에 문자열 1, 2, 3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콘솔 명령어 중에 echo라는 명령이 있는데 echo는 뒤에 나오는 글자를 다시 한번 화면에 출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a.txt라고 하면은 a.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 거기다가 1을 출력하라는 얘기겠죠. 자, echo 2 한 다음에 두 번 써주면은 append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1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2를 추가합니다. 또 append 3을 추가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를 확인해 보면은 type a.txt를 확인해 보면 1, 2, 3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python a.py, 얘를 a.py로 저장했다면 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a.txt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 입력하는 과정이 없어지고요. 이 파일에 들어있는 1, 2, 3을 우리가 직접 키보드에서 1, 2, 3, 1 치고 1 입력하고 엔터 치고 2 치고 2 치고 엔터 키 치고 이렇게 한 효과를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프린트 A 한 결과인 문자열 리스트 1, 2,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txt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echo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echo라는 명령을 치면 콘솔 명령인데요. 뒤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ython h.py 하면 깜빡깜빡 하고 있죠? 1, 2, 3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echo 1을 a.txt에 넣겠습니다. 자, 1이 들어가 있죠? 2는 2를 a.txt에 append 추가를 하고요. 타입이 아니죠? 예, echo 그리고 3도 역시 append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txt에 1, 2,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a.py를 실행하는데 키보드 입력 대신에 a.txt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곧바로 a.txt에 들어있는 1, 2, 3을 우리가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한 걸로 전환이 돼서 입력한 걸로 대치가 돼서 곧바로 프린트 A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직접 실행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꼭 실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콘솔 명령을 이용하지 않고 리다이렉션 명령을 이용하지 않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읽기랑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먼저 보면요. 문자열 hello를 지금 a.txt라는 파일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문자열 hello a 만들었고요. 자, 오픈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오픈이라는 함수를 쓰고 파일명을 정해주고요. 그럼 따옴표를 반드시 붙입니다. 따옴표가 있고 a.txt라는 파일을 만들겠다. 지금은 쓰기를 위해서 이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따옴표 W라고 합니다. write 모드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파일을 하나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일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파일 객체를 F가 참조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이 파일 객체는 write라는 명령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write A, 여기 hello를 담고 있는 문자열 변수 A를 쓰시오 라고 하면 a.txt에 이 hello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write 따옴표 역/n 하면 한 칸을 띄우라는 얘기겠죠. 자, 이 말은 그냥 얘만 출력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칸을 띄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한 줄을 띄우고 싶다면 띄우는 명령인 역/n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write a를 하면은 또 hello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할 내용이 더 이상 없다면 파일 오픈을 한 파일은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클로즈를 해야지 비로소 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python a.py라고 해주고 type a.txt라고 해보면은 hello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맨 끝에 그 역/n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줄이 안 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 한 줄이 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좀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에 한 줄이 띄워져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리다이렉션 명령에서는 맨 끝에 한 줄씩이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직접 실행해 보니까 한 줄씩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이 부분도 곧바로 코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write 모드,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잊어먹기 전에 close를 해줍니다. write, A를 write를 하고요. 자, 한 줄 띄우는 문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역슬래시인데 우리 한글 키보드, 한글 윈도우즈에서는 원으로 표시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헬로우를 2번 써주고 한 줄을 가운데 띄워주겠죠. 띄워준다기보다는 줄 넘김을 해줍니다. 자, 그럼 a.txt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헬로우가 2번 출력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한 줄이 띄워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은 거죠. 자,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1은 int 객체죠. 여기는 문자열 객체고 여기는 int 객체입니다. 자, 이때 왼쪽이랑 똑같이 해주는데요. write A 뭐 똑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이 부분만 바꿨습니다. 자, 그때는 실행해 보면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write라는 그 함수의 아규먼트가 여기 요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 must be str 문자열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int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일은 기본적으로 문자열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내가 1을 저장하고 싶다면은 얘를 다음과 같이 문자열로 str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죠.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파일 읽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은 읽으면은 문자열로 읽어 옵니다. 자, 일단 필요한 파일을 다음과 같이 echo 명령을 이용해서 또 만들었는데요. echo 1을 a.txt에 그러면은 a.txt에는 1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읽어드릴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오픈이라는 명령은 함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뒤에 있는 w 대신에 r을 넣어주면 됩니다. read 모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읽어드릴 때는 f.rea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이 a.txt에 들어있는 1이라는 것을 문자열로 간주를 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 라인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입니다. 따옴표가 있고요. 1 읽어드리고 n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해줬을 때 1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줄이 띄어지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죠. 네,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다면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자, 숫자인데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문자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input 함수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1을 누르면 input을 통해서 나온 거는 문자열 1이 되죠. input 함수는 문자열 객체를 남깁니다. 사실 이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데 이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키보드도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키보드도 하나의 파일로 다룹니다. 표준 입력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파일에 대한 이름이 std input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a.txt에 1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칸이 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a.txt를 읽어드리는데요. 이번엔 리딩 모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을 오픈했고요. 한 줄을 읽겠습니다. F에 READ 이렇게. 자, 읽었습니다. 라인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운표 안에 1이 있고 뭐 여기 한 칸이 또 띄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n 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었다면은 파일 클로즈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 끝에 요게 들어가는 거를 잘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일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오픈하고요. read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자, a.txt에 hello가 2번 들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close 하면 되고요. 자, 프린트 하면은 여기 중간에 역/n이 있기 때문에 한 줄을 띄워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줄만 읽는 것은 아니고요. read라는 함수가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 전체를 읽어드린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한 줄씩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면 read line이라는 함수가 있어서요. 한 번 실행할 때마다 한 줄씩만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하면 hello 역/n까지 읽힐 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두 번째 hello가 읽힐 겁니다. 그리고 파일 클로즈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 있는 것을 한 줄씩 읽을 때는 read line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파일에 있는 내용 전체를 읽을 때는 rea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러 줄로 구성되어 있자면 그 사이사이에는 역/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을 한 줄씩 읽으면서도 전체 파일 내용을 다 읽어드려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반복문이랑 함께 사용하면 되겠죠. 왼쪽 코드를 보시면 read 모드로 파일을 하나 오픈하고요. read line 한 줄을 읽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쓰는데 라인이 공백이 아니라면 읽어드린 내용이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내용을 출력을 하고요. 다시 한번 read line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while문 요 괄호 안에 조건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또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읽게 되고 만약에 맨 끝에까지 도달했다 다 읽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빈 공백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짓이 되고 while문을 끝내겠죠. 마지막에 file close 오픈된 파일을 닫으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헬로가 2번 들어가 있고 맨 끝에 빈 공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드 라인을 했을 때 값을 확인해 보면요. hello 한 칸 띄고 역/n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두 줄을 다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에러도 안 나고요. 라인을 확인해 보면 빈 공백 문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읽으면은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 또 리드 라인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지 않고 빈 공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하면 왼쪽 코드와 같이
반복문을 통해서 그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riting을 해볼 텐데요. write line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write를 할 때는 여기 R 대신에 W를 쓰게 되어 있고요. write 모드로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write lines라는 명령 뒤에 문자열을 넣어주면 이 문자열이 a.txt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write를 사용하게 되면 redirection처럼 파일이 없으면 새롭게 만들고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 기존 거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파일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고요. 계속해서 다시 파일을 오픈을 하는데 이번에는 A를 써줍니다. A는 append의 그 약자고요. 리다이렉션에서 이렇게 두 번 써주는 거 있었죠? 이거랑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rite lines 한 다음에 world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면 type a.txt를 했을 때 hello world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출력을 할 때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write line을 했을 때 여기에 별도로 역/n이나 공백이나 이런 거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 hello world가 이렇게 붙어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W 한 다음에 A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hello world를 동시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 S가 붙어 있는 걸로부터 문자열을 여러 개를 출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출력할 문자열을 리스트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rite 모드로 파일을 하나 열고요. 자, 헬로우를 저장을 합니다. 자, 콘솔에 가서 자, 헬로우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줄 바꾸면 이런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append 모드로 그 파일을 오픈하고요. 자, 월드를 라이팅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붙여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txt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del이라는 콘솔 명령을 이용하면 파일을 지울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헬로 월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헬로우랑 월드를 한꺼번에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한 줄을 띄울 수도 있겠죠. 뭐 이왕 하는 김에 한 줄을 띄워 보겠습니다. 네. 자, 헬로 찍고 한 줄 띄우고 새로운 라인으로 가고 월드를 저장을 합니다. 자, 헬로우 한 줄 띄고 월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일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죠. read line, write lines, 그 다음에 read, writ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거 말고도 파일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dir을 해보면은 제공하는 함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read, read line,
read line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write lines가 있습니다. 우리가 read lines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예,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줄을 읽는 방법이고요. 여러 줄을 읽게 되면은 list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write lines 할 때, 저장할 때 list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죠. 그래서 read lines를 하면은 읽어드린 것이 list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모드로 파일 하나 오픈하고요. lines를 합니다. 자, 여러 줄을 읽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면요. 네, 다음과 같이 hello n 한 줄 띄워진 거를 한꺼번에 읽어드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world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read lines는 읽어드린 것을 한 줄씩 list로 남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리스트이기 때문에 한 줄씩 다음과 같이 포문을 이용하면 출력할 수가 있겠죠. lines에 있는 것을 하나씩 끄집어 와서 하나씩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직접 실행해 보면요. hello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이 띄어집니다. 그 다음에 hello가 또 출력이 되는데요. 요거는 여기 있는 이 역슬래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읽어드리면서 맨 끝에 오게 되는 역슬래시 n을 없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끝에 역슬래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맨 끝에 바로 직전까지 라는 의미가 되죠. 맨 끝에 인덱스는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역슬래시를 빼고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고 다 읽어드리고 클로즈 했습니다. lines가 다음과 같이 list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이 중간에 한 줄이 띄워집니다. 처음부터 맨 끝에 직전까지를 뽑아와서 출력을 하면 그렇죠. 맨 끝에 두 번째는 엔터가 없기 때문에 L까지만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어드리는 거는 꼭 실습을 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가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에 따라 가지고 코드가 올바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코드 저장할 때 맨 끝에도 엔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장을 해 두는 게 좋았겠죠. 헬로우 월드가 있는데요. 여기도 엔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읽어드리고요. 자, 파일 하나 열고 읽어드리고요. 파일 클로즈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즈를 확인해 보면 둘 다 엔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for
y는 lines에 처음부터 맨 끝에 하나 빼고 가지고 오는 거죠. 코드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lines가 아니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line은 line에서 맨 끝에 걸 하나 빼고 가지고 옵니다. 자, 이러면 hello world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열 리스트를 쓰는 것은 앞에서 이미 확인을 했죠. 자, 하나를 쓸 때는 그냥 문자열을 넣고 write line을 이용하면 되고요.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한 번에 쓸 때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우리가 저장을 하려면 그 숫자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CSV라는 그 모듈이 있어서요. 이 모듈을 사용을 하면 그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문자고요. import CSV를 하고요.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write 모드로 하나 오픈하고요. CSV에 writer라는 writer라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때 파라미터로 인자로 여기 오픈 대문자로 잘못 바뀌었습니다. 오픈한 파일 F를 인자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CSV에 writer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도 대문자로 잘못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 W 객체 안에 write r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려고 하는 숫자를 리스트로 담아서 write를 하면은 그 숫자를 변환 없이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 확인해 보겠고요. 자, 오른쪽 먼저 보겠습니다.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 것을 읽어 드리는데요. read 하면 되겠죠? F.close 읽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읽어 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여기는 엔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 읽고 쓰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엔터가 하나 들어왔다, 하나 더 있다, 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입력 출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CSV가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CSV를 인스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파일을 하나 오픈하고 이번에는 writer라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CSV가 제공하는 writer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write row라는 함수가 있고 리스트를 원합니다. 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 3이 저장이 됐고요. 끝에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라고 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즈를 확인해 보니까 끝에 엔터가 두 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노트패드로도 확인이 되죠. 예, 두 칸이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이 없을 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파일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서 코딩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try랑 그 except라는 것을 만들고요. try 블럭이랑 except 블럭을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이 try 블럭 내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except 블럭으로 오류가 난 이하를 실행하지 않고요. except 블록의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k.txt라는 게 현재 경로에 없는데 읽어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file not found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k.txt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file not found error라는 그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에러 이유가 no such file or directory k.txt라는 게 파일이거나 디렉토리인 k.txt가 없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에러가 나지 않게 하려면요. try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이 except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file not found 부분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맨 끝에 end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try 파일을 읽거나 쓸 때 그 우리 코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디스크 여건상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읽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뭔가를 큰 파일을 라이팅을 한다고 할 때도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을 할 때는 반드시 try except라는 거를 써서 오류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함수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is file, 파일이 뭐 존재하느냐 그럼 파라미터로 파일명을 넘겨주고요. 자, try except를 넣어줬습니다. 오픈 파일을 읽어드리고 뭔가 작업을 하고 뭐 close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파일이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거니까 읽어드린 다음에 곧바로 클로즈를 했습니다. 읽어드릴 때 없다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잘 수행이 됐다라고 하면 파일이 존재하는 거니까 true를 남기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에러가 발생하면 false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a.txt가 존재하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남기는 값이 true이면 존재하는 거고 false이면 존재하지 않은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과 같이 그 import os라는 거를 하게 되면요. os.pass.isFile이라는 함수가 그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그 검사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넣어주면요. 왼쪽과 같은 동작을 해줍니다. 자, 여기 초록색으로 쓴 점 슬래시는 현재 폴더를
의미를 하고요. 이 슬래시 방향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 슬래시가 폴더를 구분하는 기호로 쓰이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역 슬래시가 보통 쓰입니다. 그리고 역 슬래시를 쓸 때는 이거 역 슬래시를 2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썬에서는 고맙게도 is 파일이라는 것이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요 용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슬래시 한 개로 폴더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C나 이런 윈도우상에서 C 코딩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고민 없이 슬래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